안녕하세요. 모발이식의사 털순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 수술 2차 수술 혹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한번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2차 수술 혹은 재수술을 선택하는 이유. 아마도 가장 많은 이유가 밀도 불만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해놓고 봤더니 밀도가 좀이 아니죠. 많이 모자란 것 같고 꽉 채워진 느낌이 안 든다. 여기가 좀 비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렇게 비게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1차에서 적절한 밀도를 채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1차 수술은 너무너무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시간이 한 5년, 6년, 7년, 8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세월의 흐름을 못 막는 거죠. 아무리 뒤통수의 모발이 연구모고 탈모에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도 수명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튼튼한 강철 모발을 갖다가 심더라도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직 직후에 한 1년 정도의 그 100%의 밀도감이었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90, 80 정도로 줄어들면서 그런 데서 오는 밀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밀도 불만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시간이 아니고 남성형 탈모인데 탈모약을 안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환자분이었는데 20대 초반에 모발 이식을 받으셨는데 약을 드셨냐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탈모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지금 20대 초반에 심기는 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시점에 탈모약을 복용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는 탈모를 탈모약으로 막아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가 그냥 임의로 끊었어요. 먹다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끊었어요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점점 더듬이로 남고 뒷부분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가장 많은 것 같고, 2차 수술할 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대다수의 경우가 약을 먹다가 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수술에서 만족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을 먹지 않아서 막을 수 있었던 그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한 이유, 밀도가 불만이 됐다거나 디자인적인 게 불만이 됐다거나 해서 오시게 되면 모발이식 의사 입장에서는 디자인은 뭐 교정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밀도도 채우려면 채울 수 있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채취예요. 채취. 과연 이 영역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밀도만큼의 모발이 심겨질 수 있을까?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발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절개선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비절개라고 하면은 뒤통수 모발에 예전에 100이었으면 모발이식 한번 받고 난 다음에는 한 70, 80 정도로 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을 게 막 2천, 3천, 4천 많아. 그리고 뒤에 모발이 많아.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그런데 절개부터 말씀드리면, 절개가 깔끔하게 1차에 잘 돼 있고 흉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절개를 다시 했을 때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흉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다시 2차에서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게 고민이죠. 어제는 한 분은 2차 수술을 해드렸는데 절개가 굵기가 1차 수술 굵기가 꽤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1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더라도 이분의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다는 걸 1차 해놓으신 선생님의, 원장님의 그 수술 창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모발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뭐 이제 사전에 그 1차 상담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수술장 안에 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또 엎드려서 평가를 할 때 또 다른 느낌이 확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굵은 경우에는 가령 절개선이 있으면 그 위쪽으로 채취를 할지 이 아래쪽으로 채취할지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탈모가 가마 주변으로 갈수록 모발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탈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절개 그 봉합 흔적이 좀 굵게 남아있는데, 여기를 좀 더 위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모발이 아무래도 탈모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아래쪽으로 이 기존 절개선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채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모에 저항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고려할 요소들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절개인 경우에는. 비절개인 경우에도 어려워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채취하고 뭐 남겨놓고 채취하고 남겨놓고 채취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뭘 채취를 할 거냐는 거죠. 대원칙은 있죠. 대원칙은 뭐냐면 그래도 흔적이 남지 않게라는 게 대원칙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비절개로 또 대략 뭐 3,000모 넘어가게 4,000모 가깝게 해야 된다? 그러면 티가 안 나게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모수를 뽑아야 되고 티도 좀 덜 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식을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충족하면서 밀도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2차 수술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탈모약입니다. 남성형 탈모인 경우라면 탈모약을 먹어서 최대한 진행하는 탈모를 막아주는 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남성형 탈모로 인해서 주변 머리들이 빠지거나 이식무 주변 혹은 이식무 안쪽에 있던 탈모에 영향을 받는 모발들이 탈락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식 의사로서의 어려운 점은 그 채취적인 부분, 원하는 모량을 확보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증이 있고, 이식하는 상황 자체에서도 오는 어려움증이 있긴 있습니다. 두피가 1차 수술 겪으면서 좀 단단해진다거나 찔겨진다거나 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파핑이, 뭐 심어놓은 모발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감내를 하고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식적인 부분으로 치면은 기존 모발, 심어놓은 모발 또 사이사이를 또 건드리지 않으면서 심어야 되는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식 의사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두 번째 수술은 수술을 받는 분도 힘들고 이거를 집도하는 의사도 쉬운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볼 생각에는 한 2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2배는 힘든 것 같고, 한번 또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원, 부원 모발이식 2차 수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털순상이었습니다.